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소개드린 E4DS 뉴스의 명세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칩의 기가비트 이더넷 솔루션 이라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세미나 발표를 위해서 마이크로칩의 김민근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로칩의 김민근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그 이더넷 솔루션하고 이제 타이밍 그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가 이더넷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더넷은 요즘 같은 초연결 시대에, 초인터넷 연결 시대에 빠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참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질문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차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 세미나가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초연결 시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 참 저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타이밍 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데 네.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유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막 집에서도 그렇고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보면은 그렇죠.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메가 인터넷으로 하실 거예요? 기가 인터넷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기가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더넷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주로 소개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제목 그대로 마이크로칩의 그 이더넷 솔루션이고요. 네. 이 이더넷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제품군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커넥티비티 제품군, 즉 USB 제품군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넷 제품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덕트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더넷 솔루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준비하신 걸 보면은 이렇게 되게 강렬하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Our Mission 딱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일을 하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에 있어서도 그 일을 하는 철학을 보려면은 그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그 미션 혹은 이제 목표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그 이더넷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이제 목표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더넷 솔루션을 그 액세스 가능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목표 중에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더넷이 그 뭐 도처에 있어서 이제 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거를 그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제 경험이 없는 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이제 많이들 겪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도와드리고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잘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계 시 필요한 어떤 그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설계 관련 자료들을 지원을 잘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그 설계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회로도 검토라든지 아니면 아트웍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설계 관련된 어떤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어떤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두 번째 미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우선은 그 Focus on Robustness라고 굉장히 어떤 Reliability 시스템의 안정성, 그 칩 단위 안정성을 그 굉장히 높게 확보하는 그 부분이 또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모티브 퀄리티
제품군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AVB나 TSN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약간 어드밴스 피처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뭐뭐 이더넷 현재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점점 네트워크가 많이 쓰이는 시대이다 보니까 네. 밴드위스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밴드위스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히 10메가 bps, 100메가 bps까지 지원돼도 충분하던 그런 밴드위스가 이제는 기가비트까지 확장이 됐죠. 그래서 네. 단순히 원기가뿐만이 아니고 수십 혹은 수백 기가 네. bps의 어떤 밴드위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더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오래된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 마이크로칩은 언제부터 이런 이더넷 관련 제품 생산을 시작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저희가 일단 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을 이제 M&A를 계속하면서 쭉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인수했던 이제 회사 중에서 가장 처음에 이더넷 제품을 생산했던 연도는 1990년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네. 그때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해서 여러 이제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서요. 2018년도에는 1 빌리언 네. 개째의 이더넷 디바이스가 이제 쇼핑되는 기록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1 빌리언 개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더넷이라고 하면은 뭐 막연하게 이제 통신이라는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더넷 얘기를 하고 좀 기술적인 얘기하다 보면 파이 얘기하잖아요. 파이. 네. 먹는 파이 말고요. 그죠? 이 파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물리계층 네. 이 부분이죠. 네. 근데 이 파이라는 물리계층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또 알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잠깐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참 이 파이가 이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무엇이다 라고 보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는 제가 별도의 PDF 파일을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아마 화면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더넷에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해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더넷 솔루션을 전반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오른쪽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더넷 시스템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더넷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이더넷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각각 블락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시스템 내부에 CPU가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이제 보통 이제 호스트 프로세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CPU라든지 그런 이제 호스트 프로세서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파이 IC가 붙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트랜스미션 미디움 RJ45 케이블이나 아니면 광 케이블이 붙는 그런 부분들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제 1계층과 2계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파이하고 그 다음에 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지만 오늘 강의를 원활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피지컬의 약자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물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 말하는 그 네. 물리 계층이 거기 말하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물리 계층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맥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맥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단순히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파의 역할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변환시켜주는 트랜시버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RJ45 케이블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 RJ45 케이블이 랜 케이블이 이제 RJ45 커넥터에 연결됐다라고 이제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파이 칩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더넷 신호가 파이 칩을 통해서 맥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요 매체들, 트랜스미션 미디엄이라고 보시면 되고, RJ45 랜 케이블이나 아니면 광 케이블 이런 부분들, 이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를 컨트롤한다는 계층이 바로 이제 맥 계층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장치들을 컨트롤한다는 얘기고, 그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시스템에 붙어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그 장치들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맥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으로 다시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이제 이더넷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더넷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가장 상위단에서 어떤 이제 명령들을 내려야 되고요. 그 명령들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캡슐화를 거쳐 가지고 점차 하단의 레이어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이어가 의미하는 바는 맨 밑에 있는 레이어가 즉 파일 레이어, 레이어 1, 1계층 레이어 파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2계층, 즉 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더넷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더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위 계층에 따라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점차 캡슐을 해서 레이어 2에서 또 데이터를 싣고 그 데이터가 파이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돼서 랜 케이블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상대방도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다시 맥으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맥 같은 경우에는 안에 맥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까보면 이 소스, 즉 보내는 시스템의 주소하고 그리고 받는 시스템 주소가 있고요. 요런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은 이제 이더넷 스위치의 기능을 하는 맥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은 파이가 어떻게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파이가 어떻게 시스템 상에서 설계가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이는 잠시만요. 일단 요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은 이제 파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이는 단순히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파이만 가지고는 이더넷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PU나 MCU 등의 그 호스트 프로세서에 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더넷 스위치에 이제 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이는 맥과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뒷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MPU라든지 아니면 요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맥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위치를 안 쓰시고 어떤 MCU를 쓰신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MCU가 이 예제처럼 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더넷 그 기능을 추가해야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이더넷 컨트롤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 프로세서가 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더넷 기능을 가져야 하고 그럴 때는 이 컨트롤러 IC라고 하는 그 IC를 쓰시면 이 컨트롤러 IC에는 맥하고 파이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러 IC를 이렇게 맥이 없는 시스템에 부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맥하고 파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짚어주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네.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전체 제품군을 한눈에 이제 도식화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장표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칩하고 이제 마이크로세미를 나눠 놓은 이유는 사실 마이크로세미가 저희 그 마이크로칩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지 지금 2년이 이제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분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마이크로세미 제품 외에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칩이 가지고 있던 제품군 같은 경우는요, 요 오른쪽 그 가로축이 이제 포트의 개수이고, 그리고 세로축은 포트 스피드를 나타내는데, 이 그 마이크로칩 제품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 브릿지 컨트롤러 혹은 뭐 스위치 등 그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을 이제 지니고 있죠. 대신에 이 포트 수는 이제 최대 9포트까지, 그리고 그 포트 스피드도 최대 1GBps까지 지원하는데, 이제 마이크로세미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군이 이제 파이하고 스위치로 제품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포트 수는 64포트에 또 각각의 가진 포트가 또 최대 25GBps까지 지원하는 제품군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네. 마이크로칩은 조금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커버리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인수한 그 마이크로세미의 제품들은 네. 좀 특수한 상황을 좀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인수합병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하지만은 이번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실행된 부분이 기존에 있던 제품군 같은 경우는 이제 호리젠탈 마켓을 이제 커버할 수 있고, 이번 제품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버티컬 마켓까지 또 포함하는 그런 또 아주 전천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솔루션 쓰면은 그 다음에는 더 필요한 것들은 그 사이에서만 찾으면 다 나올 수가 있겠네요. 거의.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는 사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또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소개 부탁드리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솔루션 소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처음에 이제 파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 부분은 한 포트짜리, 즉 싱글 포트짜리의 그 파이의 로드맵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그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제품군은 10메가, 100메가 bps까지 지원되는 제품군,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제품군은 기가비트까지 지원되는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네, 기가비트라고 해서 10메가, 100메가 bps를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기가비트는 이제 100메가 bps 지원을 포함합니다. 네. 네. 근데 기가 bps도 사실은 네. 999 기가 bps도 기가 bps고 네. 1기가 bps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기가 bps는 그 네. 부분을 다 커버리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에 이게 그 화면이 글씨가 좀 작아서 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드맵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풀어놓은 이제 장표이고요.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기능들이 추가되고 이 코스트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순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KSZ8061까지는 이제 10메가, 100메가까지 지원되는 제품군, 그리고 오른쪽에 KSZ9031부터 VSC8541까지는 이제 1기가비트까지 지원되는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결국엔 오늘 이제 그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상황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고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이하고 맥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말하는 거고, 뒤에 가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MII 인터페이스, 뭐 RMI 인터페이스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MII 인터페이스는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맥하고 파이 사이 인터페이스를 바로 MII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MII 인터페이스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미디어 인디펜던트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그 용어 자체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미디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부분이죠. RGS 그 랜 케이블이냐 아니면은 광 케이블이냐. 네. 그런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 쪽에서 그 이 랜 케이블이냐 아니면 광 케이블이냐를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요쪽은 미디어에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즉 디지털 인터페이스, 파이하고 맥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바로 이제 MII 인터페이스, 미디어의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처음에 이제 나왔던 인터페이스는 10메가, 100메가까지 지원되는 MII 인터페이스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CPU, 호스트 프로세서에 맥이 있다라고 하면 맥과 이 파일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GMII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GMII 인터페이스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MII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G는 전부 이제 기가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가비트 MII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핀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핀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칩 그 제조업체나 아니면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핀수가 많은 것을 줄이려고 이제 항상 그 고민을 해오고 그에 또 이제 맞게 핀 카운트를 줄인 또 인터페이스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GMII 대응해서 핀 카운트를 줄인 인터페이스가 RGMII라고 해서 Reduced Gigabit MII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계하실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잘 맞추셔가지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어떤 호스트 프로세서가 GMI 인터페이스이고 기가빗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는 인터페이스를 골라 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기능별로 이제 제품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트리플 E 요건 뭐냐면 에너지 이피션트 이더넷이라든지 아니면은 1588 버전 2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그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타임에 그 싱크를 맞추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이 부분도 이제 뒷 부분에서 그 싱크로너스 이더넷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장표에서 IEEE 1588 버전 2 그 타임 싱크를 지원하는 파이는 이렇게 VSC 854 하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기능별로 그리고 인터페이스별로 제품들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이 다음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싱글 포트에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싱글 포트의 파일을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골라서 여기 뽑아놓은 거고, 이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합류한 그 마이크로세미 제품군이 마이크로세미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파일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포트 수가 있죠. 그래서 싱글 포트, 그리고 듀얼 포트,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쿼드는 이제 4포트고요. 그리고 8포트, 12포트 이렇게 되는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파이가 어떻게 그 듀얼 포트가 나오고 4포트가 8포트가 나오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예를 들어서 듀얼 포트라고 하면은 파이 2개를 한 칩 안에 인티그레이션을 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하나 정도 찝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또 여기도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을 잘 보셔야지만 이제 설계하실 때 편하실 텐데요. 요 맨 왼쪽에 있는 코퍼하고 파이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망, 즉 하이망이랑 연결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 코퍼는 이제 구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구리, 랜 케이블이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퍼라고 하는 거는 랜 케이블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버는 광 케이블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요 파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파인데, 이 파이 부분에서 이렇게 RJ45냐 아니면은 광 케이블이냐, 요거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RGMI, GMII, SGMI, QSGMI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이하고 맥 사이의 인터페이스, 즉 요 부분을 가리키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I, RGMI는 설명드렸고, SGMI 같은 경우, 그리고 QSGMI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도 제품군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MI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도 RGMI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됐는데, RGMI 자체도 핀수가 많아서 그걸 또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SGMII입니다. 그래서 S의 의미는 시리얼이고요. 네.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디퍼런셜 페어로 이제 데이터 전송을 이제 한다는 의미이고, 얘 같은 경우 GM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비트가 16핀, 그러니까 TX만 16개, RX도 16개에서 필요한 데이터 핀 수만 32개에 달하는데, SGM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TX 페어, RX 페어, 그리고 클락 페어 이렇게 6개의 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핀 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죠. 그리고 QSGMI 같은 경우에는 쿼드 SGMII입니다. 그래서 SMI도 핀수가 많아서 그거를 쿼드, 즉 4개로 합쳐가지고 핀수를 더 줄인 게 또 QSGMI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RGMI, GMII, SGMI, 다 QSGMII는 다 G가 붙어 있으니까 기가빗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IEEE 1588 버전 2를 이제 1588 버전 2는 그 IEE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펙이고 그 스펙을 구현한 기술이 이제 저희의 기술로 그 구현한 게 바로 이제 베리타임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텔리색 같은 경우에는 맥색이라고 해서 맥색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 즉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 자체에서 그 시큐리티 펑션을 제공하는 부분을 이제 맥색이라고 하는데, 그 맥색 펑션에다가 훨씬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끔 저희가 또 개발한 그 저희가 트레이드 마크로 가지고 있는 인텔리색이라는 또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 이제 점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이므로 이렇게 각자 필요에 맞는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제품군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의 파일을 인티그레이션 해놓은, 그리고 8개, 그리고 12개까지 파일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품군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더넷 스위치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로 이 이더넷 스위치하고 이 이더넷 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몇십 포트가 되는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 있는지는 직접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기가빗 이더넷까지 지원되는, 여기서 이제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는 10메가, 100메가 bps를 말하는 거고, 기가빗 G는 이제 기가빗 이더넷의 약자로서 기가빗까지 지원되는 제품군을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10G 파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0G의 속도를 지원하는 파이이고, 이 10G 파이 같은 경우도 이 싱글 포트 파이가 있고 또 듀얼 그리고 쿼드 포트 그 10G 파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품 셀렉션 가이드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이 특정한 그런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좀 필요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다들 각자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는 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일단 제품이 너무 되게 많잖아요. 일단. 네,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이제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이게 메가가 필요한지 기가가 필요한지 본인만 알고 있다 보니까는 네. 좀 이렇게 쫙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제품 개발하고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들으면서도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실 전자공학 출신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주 그냥 머리가 이제 붕 뜨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내용들은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도 뭐 매한가지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공학에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네트워크 시스템 부분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시스템 중에서도 좀 약간 이제 큰 시스템 이제 설계하신 분들에게 좀 유용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갖다 쉽게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하실 말씀이 이더넷 컨트롤러 브릿지 이 부분인데, 네. 계속 한번 부탁드리죠. 그 전에 네네. 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걸 좀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10G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터페이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전에 이더넷 컨트롤러 브릿지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확대 좀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이쪽 부분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XGMAI, 이제 자우이, R자우이, 또 이제 약간 그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또 등장을 하죠. XFI, SFI 이렇게. 저렇게 네. 새로운 단어 나올 때마다 힘들어지죠. 네. 이제 우선은 XGMAI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MII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맥과 파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G는 이제 기가빗이고요. X는 로마자로 10이죠. 그래서 네네. 10G의 MII 인터페이스, 즉 10기가. 그렇죠. 10기가를 지원을 하는 그 맥과 파이 사이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고요. 자우이, R자우이 같은 경우에도 10기가를 지원하는 X가 붙었으니까 10기가를 지원을 하는 맥과 사이의 인터페이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II, GMII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SGMII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이제 SGMI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G까지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네. 10G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규격이 나온 거죠. 뭐 새로운 규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제 규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페어 4페어를 가지고 각 페어가 3.125 기가bps를 지원을 해서 4페어를 합치면은 12.5기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코딩을 이제 8B, 10B, 8B, 10B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그 12.5에다가 1.25를 나눠서 정확하게 10기가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이 좌우 인터페이스의 핀수를 또 절반으로 줄여버린 것이 이제 R좌우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 선택하실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G를 지원하는 그 맥과 파이 사이 인터페이스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은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광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10G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제품군 중에서는 RJ45를 지원하는 파트는 없고, 이 XFI, 그리고 SFI 같은 경우 전부 이제 광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자, 보시면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SFP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SFP 모듈은 뭐냐면 싱글 폼 팩터 플러거블이라 그래가지고 이 광 커넥터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광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보시면은 그 RJ45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랜선을 그냥 바로 꼽아버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광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시스템에 광 모듈이라는 조그만 그 모듈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모듈에다가 그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꼽는 그 커넥터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조금 이제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시스템에 이제 광 커넥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듈이 바로 이제 SFP 모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시면은 SFP 모듈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 SFP 모듈은 그 1G까지 지원되는 광 모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10G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G를 지원하는 광 모듈을 개발하기 이르렀는데 그 광 모듈이 바로 SFP 플러스 모듈 혹은 아니면 XFP 모듈이라는 그런 10G를 지원하는 모듈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10G를 지원하는 XFP 모듈에는 요 XFI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G를 또 지원하는 SFP 플러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FI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모듈하고 인터페이스를 잘 보고 매칭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요게 이제 그 10G 파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요게 SFP 모듈이 있잖아요. 네. 근데 10G 파이라고 하면 여기가 SFP 플러스 모듈 혹은 XFP 플러스 모듈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SFP 모듈이라고 하면 이 인터페이스가 SFI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10G 부분을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더넷 컨트롤러 브릿지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호스트 인터페이스, 호스트 프로세서에
그 맥이 없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연결을 하는 그 시스템 이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스트 프로세서가 맥은 없는데 SP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호스트 프로세서에 SPI 인터페이스로 요 ENC라는 제품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ENC 안에는 맥과 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메가, 100메가 이더넷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구분하는 게 이더넷 컨트롤러 이제 혹은 이더넷 브릿지는 인터페이스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뭐 실제로 쓸 때는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넷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더넷 컨트롤러는 약간 속도가 낮은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메가, 100메가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더넷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높은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USB 뭐 젠3 인터페이스라든지 3.0 젠3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기가비트까지 이더넷까지 지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이렇게 제품군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더넷 컨트롤러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제품군을 고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떤 MCU 혹은 호스트 프로세서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구현하시고자 하는 이더넷의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별로 그리고 속도별로 제품군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넷 스위치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더넷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더넷 스위치가 이 이더넷 펑션을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이제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더넷 스위치는 지금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트가 보통은 3포트 이상이 되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칩의 제품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0메가, 100메가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가비트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누어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포트 수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KSZ 이제 9563이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가 이제 3 이라는 숫자에서 그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체 포트 수가 3개고요. 전체 포트 수가 3개라고 하는 거는 그 내부에 이 9563이라고 하는 이더넷 스위치 내부에 맥이 이제 3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칩의 그 이더넷 스위치의 특징은 이 맥은 당연히 이제 이 이더넷 스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파이까지 이 내부에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맥의 3포트 중에서 파이는 그 내장이 돼서 2포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포트는 이제 외부로 연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외부의 파이를 따로 설계하실 필요 없이 그 이더넷 스위치만으로 그 설계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보드들 이제 파이도 마찬가지고 뒤에 설명드릴 시스템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 그 이제 이밸류에이션 보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데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요 이밸류에이션 보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7포트 요게 이제 이더넷 스위치고요. 이더넷 스위치고 요 부분은 MPU인데 MPU에 이제 리눅스가 올라가 있고 리눅스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제어를 하게끔 이제 만들어진 데모이고 이 이더넷 스위치는 전부 이제 7포트의 전체 포트가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그런 이밸류에이션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NPU가 없어요. 그래서 전원을 키면 바로 이제 동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우선 요 밑에 있는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MPU가 들어가 있는 이밸류에이션 보드고요. 이제 MPU가 들어가 있는 이밸류에이션 보드에다가 요 위에 있는 그 쪽보드 형식으로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들어가 있는 이밸류에이션 보드를 이제 떼었다 붙였다 하시면서 네, 번갈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포트 어떤 시스템 혹은 2포트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요런 식으로 새 포트가 들어가 있는 그 쪽보드를 붙이시면 되고 위에 붙이는 걸 갖다가 뭐 원하는 만큼의 포트가 붙어 있는 걸 붙여가지고 그렇죠. 테스트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거죠. 식으로 바꿔오면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유연한 어떤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요 데모를 가지고 제가 구현을 한 거고요. 네. 네, 데모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준비된 실물 보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그 설명드렸던 이 보드가 바로 요 보드가 되겠고요. 이거는 포트가 그냥 보기에는 5개 포트인 것 같아 보이는데 몇 네. 개 포트가 지금 돼 있나요? 전체 이제 7개 포트고요. 네네. 이제 한 포트 이제 보이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요게 이제 바로 SFP 모듈입니다. 아, 그 광 네.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외부로는 6포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 한 포트는 이제 CPU랑 연결되는 아트멜 그 MPU가 있는데 네. 그 포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전체가 7포트인데 7포트가 전부 이제 기가빗을 지원하는 네. 그런 이벨루션 보드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 데모에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요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그 이더넷 칩셋인데 이 이더넷 칩셋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화면으로 뿌려지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요 이더넷 이벨루션 보드에는 그 두 포트가 외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저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이네요. 예, 이렇게 NAS 즉 동영상 서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NAS에는 그 동영상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제 1080p급의 이제 고화질 동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PC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에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 기가빗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도 기가빗을 지원하는 케이블이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메가, 100메가가 지원되는 그 랜 케이블하고 기가빗이 지원되는 랜 케이블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10메가, 100메가 그 이더넷 케이블, 랜 케이블을 까보면 핀이 총 그 4가닥입니다. 네. 네, 4가닥이고 그리고 반면에 기가빗을 지원하는 이더넷 케이블을 이렇게 까보면 총 그 가닥 수가 8가닥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데모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 이 NAS에 있는 동영상이 이렇게 랜 케이블을 따라서 이더넷 칩셋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PC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PC로 목적지 주소를 PC에 대한 목적지 주소를 이더넷 스위치가 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찾은 그 데스티네이션이 요 포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더넷 스위치 칩셋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이 이제 거쳐서 이렇게 PC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PC에서는 동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네네네 지금 이제 NAS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통신을 기가빗 이더넷으로. 그렇죠. 네. 여기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송출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이 NAS에서 이더넷 그 포트로 가는 거는 이게 기가빗이 맞긴 한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는 네. 이게 이제 초당 1.5mbps로 이제 가고 있어서 네. 약간은 조금 이제 뭉개지는 부분들이 좀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저렇게 막 버벅거리지 않고 가는 거. 네, 이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데모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캐리어 이더넷 관련 이제 이더넷 스위치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설명을 이제 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최근 추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던 이제 인더스트리 3.0 즉 IIoT라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그 IoT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세가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용이죠, 산업용.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산업용 네트워크를 그 장악을 하고 있던 그 프로토콜은 필드 버스라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필드 버스의 특징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림이 약간 작아서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세 계층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필드 버스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 공장에 있는 어떤 센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필드 버스 인터페이스이고, 그 다음에 이 필드 버스라는 거는 PLC, 즉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일종의 제어기에 이런 그 부분들이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어기는 요 두 번째 계층에서 그 이더넷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 계층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관리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인더스트리 3.0에서는 이렇게 계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여기에 내부에서 돌아가는 IT하고 아주 명확하게 계층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점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벌써 이제 지금의 이제 추세 변화를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이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게, 기존까지는 필드 버스가 그 장악을 하고 그 산업용 프로토콜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필드 버스의 점유율을 이더넷이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벌써 이미 그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식의 이제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클라우드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로컬 클라우드의 구분이, 계층이 예전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졌다면 지금은 그 구분이 아주 그 이제 흐려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로컬에서의 그 데이터 그리고 또 공장에서의 데이터, 즉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공장의 어떤 그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드들 속에서 이 공장의 어떤 그 큰 부분, 그 큰 밴드위스가 필요한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더 네.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하죠. 라인과 뭐 또 로봇과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계층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레이턴시를 줄이기가 굉장히 용이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서는 이런 그 계층화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레이턴시 관리가 오히려 더 어렵죠. 그래서 각각의 장치들은 오히려 더 그 어떤 레이턴시가 더 뛰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용량의 밴드위스 그리고 이 로컬에서의 또 아주 작은 포트의 밴드위스를 TSN이라고 하는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크, 즉 아주 그 이제 시간에 관련돼서 그 이더넷에 관련돼서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연결을 보장하는 TSN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대용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간 용량, 소용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제품군에 따라서 그 제품군이 용량이나 아니면은 포트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제품군별로 스팍스 3 그리고 스팍스 4, 요거는 이제 스팍스라고 있는데 스팍스 3, 스팍스 4 혹은 캐러컬 그리고 서벌, 오셀롯 이런 제품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품군별로 이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분하기가 쉬우실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포트 개수나 아니면은 그 포트의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군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1G 가 지원되는 제품군이고, 위에 있는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10G 포트까지 지원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25G까지 지원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이제 조금 모자란 관계로 어차피 뒤에 그 제품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씩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스팍스 5라고 하는 제품 그 패밀리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조금만 확대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0G 스위치이고, 각각의 포트는 2.5G, 10G, 그 5G, 10G까지 지원되는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요 스팍스 5라고 하는 제품은 요거는 사실 이제 패밀리 네임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각각이 그 지원되는 그 토탈 밴드위스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트 넘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SC 7546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밴드위스가 토탈 밴드위스, 이 제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탈 밴드위스가 64 기가비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VSC 758은 토탈 밴드위스가 200기가 그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드린 뒤에 제가 향후 설명드린 설명을 드린 모든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포트가요, 그 포트의 어떤 그 구성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입맛에 따라서 변경해서 포트의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64기가가 필요한데 그거가 전부 이제 1기가에 64개의 그 어떤 포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VSC 7546을 선택을 하시고 1기가 64개를 쓰시면 되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기가는 필요 없고 2.5G에 24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포트 구성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팍스 X5i라는 제품은 위에 있는 스팍스 X5와 이제 동일한 제품, 하드웨어적으로 동일한 제품인데 여기에서 이제 TSN,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어떤 레이턴시를 준, 그러니까 5G의 요구사항 관련해가지고 TSN, 즉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요것도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 TSN 스탠다드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쉐이퍼라는 건 뭐냐면요. 타임 어웨어 쉐이핑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기능의 목적은 이 레이턴시를 아주 낮추는,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 낮추는 게 그 쉐이퍼의 목적인데요. 그 쉐이퍼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레이턴시를 낮추냐면요. 이 주기적으로 어떤 이제 신호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요 그림이 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기마다 네. 요 윗부분이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크의 이제 패킷들이라고 보시고, 요 밑에 부분은 베스트 에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이전의 패킷입니다. 그래서 타임 센서티브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트래픽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 쉐이퍼의 역할은 이렇게 각 주기마다 이런 식으로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크에 있는 트래픽을 일정 기간 무조건 내보내게끔 그 어떤 스케줄링을 함으로써 레이턴시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부분을 레이턴시 관련된 부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딜레이 리덕션, 즉 802.1 QBU, 802.3 BR 그 프레임 프리엠션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프레임 프리엠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쉐이퍼는 주기적으로 이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엠션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을 해보면 선점이죠, 선점. 그래서 이 타임 센시티브 이 트래픽에 있는 그 이제 패킷들을 선점을 해서 무조건 내보내게끔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쉐이퍼하고 이렇게 프레임 그 프리엠션이 같이 딜레이 리덕션을 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그 TSN 스트리밍 팔러시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스, 이거가 이제 폴리스죠. 폴리싱, 즉 폴리스인데, 폴리스는 이제 그 동사로 해석을 하면은 제어를 하다, 정리를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스트림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그리고 하이 프리시전 타임 싱크로니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IEEE의 그 1588의 그 타임 스탬핑에서 이 그랜드 마스터를 중복으로 가져가서 그 좀 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던던시는 말 그대로 이 트래픽이 끊기지 않고 계속 그럴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설명을 이제 잠깐 앞부분에서 드렸었는데, 요 7546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546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1G, 2.5G, 5G, 10G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포트가 무조건 어떤 포트든지 다 1G 혹은 5G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포트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 1G까지만 지원되는 포트가 있고, 어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G 10기가까지 지원되는 포트, 어떤 포트 같은 경우에는 25G까지 지원되는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5G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요 해당 포트만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셀롯이죠. 이제 오셀롯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오셀롯으로 오셀롯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렇게 7513,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요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MIPS 프로세서,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 스위치들에는 MIPS 프로세서, 요 제품군은 이제 MIPS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제품군은 일반 MCU, 아주 조그만 MCU, 801 MCU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제품군은 Managed Switch라고 부르고, 오른쪽 제품군은 Unmanaged Switc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anaged Switch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CPU에 이제 제어를 받는 그 스위치를 말하는 거고, Unmanaged Switch 같은 경우에는 사실 MCU가 올라가 있어서 CPU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MCU의 역할은 단순히 이 장치를 초기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CPU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Unmanaged Switch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7513 같은 경우에는 CPU 인터페이스 쪽으로 PCI 익스프레스 혹은 2.5G의 MPI 인터페이스, 노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이 4개 코퍼 인터페이스 아니면 SGM 인터페이스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위쪽에 동시에는 2개 원지 SGMII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요거 대신에 QSMII로 합쳐서 쓸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7514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포트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각 포트의 속도에 유념해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 요거를 아까 제가 사실 요 뒤에 이 부분이 사실 이전의 스위치 그리고 파이의 설명에 관련된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제품을 써야겠다라는 감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 8포트, 16포트, 24포트, 48포트가 있는데요. 일단 8포트부터 한번 보죠. 일단 요 8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더넷 스위치는 VSC7440입니다. 그래서 이 744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트 구성을 할 수가 있냐면요. 요것도 제가 잠시만요. 자, 7440 저희 그 홈페이지 microchip.com www.microchip.com 그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검색란이 있는데 그 검색 그 박스에다가 VSC 7440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 시트가 이제 데이터 시트를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오버뷰 쪽에 보면은 이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품군의 특징은 이 포트 구성을 서로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전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성 그리고 요 구성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자 여기에서는 8포트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이제 8포트가 나와야 되고 외부로 8포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 마그네틱 즉 RJ45 커넥터로 랜 케이블이 8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기가비트로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기가비트 업링크를 가지고 있는 이더넷 스위칭 솔루션이기 때문에 요 업링크 즉 광모듈은 거의 이제 업링크로 많이 쓰이는데 이 SP 보드 그 광모듈이 2포트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FP는 1기가 그리고 SFP 플러스는 10기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1기가죠. 그래서 기가비트 이더넷 업링크의 설계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8포트는 요 하이포트 랜 케이블의 하이포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성을 만족을 시키려면 어떤 설계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자 10G 10개의 원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8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원지가 각각 또 8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지가 10개로 할 수 있는 구성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포트 구성 중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16포트 같은 경우 지금 어차피 제가 한 이 부분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뒷부분은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7442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포트 구성을 선택을 하면 되냐면 자 7442 요 데이터 시트는 뭐 7442, 7448 7442, 7444, 7448, 7449가 다 나온 데이터 시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7442였죠. 좀 전에 7442 부분을 보면은 사실 7442는 딱 포트 구성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포트 구성이 한번 지금 시스템에 맞는지 한번 보죠. 얘 16포트라서 16포트는 RJ45 원지짜리 RJ45 커넥터가 이렇게 16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SFP 모듈이 4개가 나와야 돼서 요게 지금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6포트 같은 경우에는 16개 포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지금 시스템 구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보죠. 뒤로 가봐서 똑같은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G 업링크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10G 업링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다 8포트, 16포트, 24포트, 48포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이 10G 업링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SFP 플러스 모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가정은 2포트가 나와야 된다. 10G 업링크 모듈이 2포트가 나와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8포트 기가빗 링크가 들어간다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440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10G가 나와야 되는데 10G로 가지고 있는 구성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이도 각각에 맞는 파이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고, 이번에 이제 16포트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아까 7444를 보면은, 자, 이쪽 부분에서 포트 구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16포트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SPP 플러스 10G 업링크는 두 포트가 나와야 되고, 하위 기가비트는 16포트가 나와야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 구성, 아니면 요 구성을, 요 두 번째 구성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4포트의 원지오나 아니면은, 네, 그 10G가 나오는 부분 두 가지를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2.5G를 선택을 해도 되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16개의 2.5G를 선택해도 되는 이유는 2.5G SMII가 1기가도 하위 컴퓨터블 그 하위 호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16포트에서 파이는 이 12개가 지원되는 파이, 그리고 4개가 지원되는 파이를 써가지고 16포트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 이제 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 사실 캐리어 이더넷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요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임의로 뭐 인더스트리얼 혹은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혹은 엔터프라이즈 또 인더스트리얼 스위치를 나눠 놓기는 했는데, 자, 보시면 앞에서도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인더스트리얼 스위치에도 뭐 캐러칼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말씀드릴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에도 또 캐러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은 약간 모호합니다. 왜냐면은 그 뭐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가 쓰이는 분야에서도 뭐 포트의 용량에 따라서 뭐 조금 작게 쓸 수도 있고 크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용어상, 즉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라든지 인더스트리얼 뭐 스위치라든지 엔터프라이즈 스위치라든지 그런 용어상의 구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기보다는 용량이나 아니면 이제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제 속도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캐리어 이더넷을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캐리어 이더넷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더넷은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렸지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즉 로컬에서만 사용되는 네트워크인데, 이더넷의 장점이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 그 이더넷을 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혹은 이제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제 계속 있어 왔고요. 인프라스트럭처만 깔리면은 사실은 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이 만약에 이더넷의 그 로컬에서 있는 이더넷을 이 좀 더 먼 범위로 확장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은, 사실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은 유지 보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뿌려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지 보수를 하려면 어떤 장비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혹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알람을 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더넷 프로토콜 자체에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주려고 만든 부분이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MPLS라든지 아니면 이더넷 OEM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캐리어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십시오. 이더넷 OE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퍼레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메인티넌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운영, 그리고 관리, 그리고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인데, 요것들이 캐리어 이더넷의 어떤 특징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MPLS 같은 경우, 즉 이더넷을 로컬에서만 쓰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요구 조건은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넷으로 이제 보내려면 이더넷에다가 여러 그 지역에서 쓰는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을 이제 실어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토콜이 바로 이제 MPLS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MPLS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의 약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멀티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그런 프로토콜도 지원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요거가 하고 나서 이제 스위치를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제 설명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네. 배워 보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트렌드 드라이빙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칩셋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떤 트렌드를 이제 유심하게 이제 관찰 중이고요. 그런 트렌드가 저희가 관찰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얻어낸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 통신 사업자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 그 이미 뭐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었던 그 5G 관련 네트워크들을 이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5G 네트워크를 충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싱크를 맞추는 부분하고 그리고 레이턴시가 아주 작아야 된다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당연히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용량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원지보다는 이제 10G의 수요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G 이상 물론 이제 10G 이상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지하고 이제 10G에 대한 요구사항이 여전히 아직도 80%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관찰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네트워크로 넘어와서는 이런 부분 인더스트리얼은 말 그대로 제가 맨 처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IIoT 즉 산업용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당연히 레이턴시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로스에 대한 로스가 이제 안 나야 되겠죠. 데이터 로스라고 하면은 네. 패킷 전달하다가 그렇죠.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리던던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하이 어베일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킷이 이제 이제 로스 이제 관련된 부분이랑도 이제 깊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끊어졌을 때 쉽게 복구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TSN이라든지 그런 프로토콜이 다 훌륭히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타이밍 애큐러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5G 관련된서는 5G도 그렇고 이제 점점 더 레이턴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턴시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시자면은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 애큐러시가 100나노세크 이하여야 되고요.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와이어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요청됐던 LTE라든지 아니면 뭐 LTE 어드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타이밍 애큐러시는 기존의 레이턴시가 지금 5G에서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60만 나노세크 정도를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게 65나노세크라는 얘기는 엔드 투 엔드 지금 어떤 단말에서 다른 사람의 단말 끝에서부터 끝까지 지원된 부분이 65나노세크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저희 같은 그 칩을 사용하시는 이 장비들은 최대한 그 타이밍 애큐러시가 적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65 엔드 투 엔드 65나노세크를 만족을 하려면 사실 65나노세크면 거의 실시간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5G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강력한 실시간성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빡센 그 스펙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 타임 스탬핑 애큐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핑 애큐러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임 스탬프는 말 그대로 시간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패키지 들어온 시간을 기록해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냐라는 것을 말 그대로 그 절대적인 시간을 구분하는 건데 타임 그 스탬핑 애큐러시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을 기록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단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좀 더 정확한 그 타임 스탬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칩셋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칩셋들은 다 2, 3나노세크 정도 내외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나올 그 곧 출시될 스팍스 5 그러니까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1나노세크 이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타임 스탬핑이라는 것은 이 나가는 트래픽 그리고 들어오는 트래픽 그리고 나가는 트래픽에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비 단위에서 그 타임스탬프의 타임스탬프를 계산하려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합쳐가지고 2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단위로는 저희가 이제 4나노세크라든지 아니면 6.4나노세크. 그래서 여기서 이 장비 단위에서 4나노세크는 여기 4나노세크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Prediction Compensation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타임스탬프가 딱 찍혔는데 그 타임스탬프가 틀려서 보정을 해야 될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보정을 하는 단위 자체가 또 크면 또 부정확한 부분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정되는 어떤 그 시간의 단위 자체도 작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나노세크 혹은 저희 새로 나온 스팍스 5i에서는 4피코세컨드 단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리콘 단위에서 1나노세크 이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단위 자체가 1나노세크보다 더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도 아주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선은 저희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스탠다드 베이스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라고 했을 경우에 UNH-IOL이라고 해서 이게 뉴햄프셔 대학에서 하는 인터오퍼러빌리티 테스트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업에서 특히 그러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상호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특히 상호 운영성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KT나 SKT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KT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이 하나의 벤더에서 생산되는 그런 장비들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온 벤더들이 서로 맞물려서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표준들을 다 지켜지고 있다는 점. 뭐 인더스트리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TSN 그리고 캐리어 이더넷에서도 관련 표준들에 근거를 해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그런 솔루션들은 아주 많은 부분이 이미 고객분들에게 제공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양산이 되어 왔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자, 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약간 이제 그림을 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그림, 요 표하고요. 아래에 있는 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 생각하시면 위에 있는 표하고 아래에 있는 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이 연결된 거 아니고 이렇게 둘이 또 연결된 거 아니고 이렇게 둘이 연결된 거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연결된 거 아니고 자, 요거는 하나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도 요거는 이제 각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CPU에 혹은 호스트 프로세서에 제어를 받는 이더넷 스위치를 매니지드 스위치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호스트 스위치에 제어를 받지 않는 이더넷 스위치를 언매니지드 이더넷 스위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매니지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CPU 없이 이제 동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매니지드 스위치 같은 경우 드라이버로 장치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로 장치 초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언매니지드 스위치에서 드라이버 장치 초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요 네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어떤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리눅스냐 혹은 에코스 즉 리얼타임 OS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언매니지드 스위치에 올라가는 드라이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매니지드 스위치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드 스위치에 올라가는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웹스탁스, SMB 스탁스, 아이스탁스, C 서비스라는 그렇게 총 4가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소프트웨어 기능이 더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전의 스위치 하나에 웹스탁스만 올린다고 하시면 자, 그러면 뒤에 약간 그 기능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웹스탁스, SMB 스탁스, 아이스탁스, C 서비스 요 순서가 요 위에 순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요게 다 그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의 종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스위치에 웹스탁스 소프트웨어 올리시면은 요 기능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은 스위치에 이렇게 C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올리시면 요 기능까지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위치에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올라가는 스위치에 따라서 그 구현될 수 있는 프로토콜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올리는데 그게 네. 이제 옵션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BSP는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메인티너스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올라가야 되고, 요 부분은. 그리고 또 메인티너스는 또 별도로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메인티너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올라가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렇게 웹스탁스, SMB 스탁스 요 위에 있는 매니지먼트 스위치에 올라가서 프로토콜을 구동시키는 이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발하실 때 어떤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신지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 차이가 이제 조금씩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사용자 직접 개발을 하실 때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이전에 이제 스위치나 혹은 이전의 파이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전 하드웨어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략화된 이제 도식이고,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개발을 하실 때 당연히 바로 이 칩셋에는 다이렉트로 접근을 못하죠. 다이렉트로 접근을 못하고 처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레이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매니지먼트 레이어는 뭐 잘 아시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든지 윈도우로 따지면 뭐 MS-DOS 아니면 커맨드 라인 뭐 똑같은 거죠. 혹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SNMP라고 해서 심플 네트워크 몇몇 약자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 SNM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니지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니지먼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API 레이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신 후에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BSP 같은 경우에는 디벨로먼트 빌드 툴이에요. 빌드 툴이라서 크로스 플랫폼을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편할 거고요. 네. 디버깅 하시는데도 편하죠. 네. 아까 잠깐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잠깐 질문을 하셨어요. 네.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 질문 굉장히 잘 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요거를 잠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Q&A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부분도 이제 Q&A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unmanaged 스위치에 올라가는 일종의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은요, 프리 오브 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비용을 지불 안 하셔도 되고, 네. 대신에 매니지먼트 스위치에는 무조건 이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매니지드 스위치, 매니지드 스위치에 대한 걸 나눠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매니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프로토콜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프로세서가 필요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 어떤 프로토콜이 그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요 매니지먼트 스위치를 쓰셔서 반드시 요 4개 중에 하나는 올리셔야 되는 거죠. 네. 반드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 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미션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그 이제 가정용에서 이제 인터넷 공유기라든지 그런 부분의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아주 빡센 환경에서 돌아가는 그런 좀 로버스니스, 즉 릴라이빌리티가 보장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좀 참조해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지금 또 강의를 들으셨지만 또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정말 사실은 여러분 정말 많고 하다가 사실은 차장님께서 이걸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신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 이게 이더넷이 정말 많은 광범위한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뭐 메가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아까 999기가바이트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끝도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 준비해 주시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한 100개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을 좀 하다가 시간이 늦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한 3가지 정도는 예.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네. 질문을 실제로 이제 해주신 분들 것 중에 예. 이제 답변을 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마이크로칩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지금 한 번 더 차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주신 예. 게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네네네. 전달이 돼서 네. 요 3가지만 하고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그 59라는 분, 90 GOD 이렇게 쓰셨는데 네. 기가비트 솔루션이 활용되는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가비트 솔루션이 활용되는 사례요. 네. 근데 사실 사무실에서도 요즘에 기가비트 그 인터넷망 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고 사실은 요거는 사례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네. 뭐 생각 안 하기가 더 쉽지가 않은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제품 중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이더넷 컨트롤러라는 제품군 같은 경우는 그 모 기업에서 개발한 CCTV에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됐어요. 네네. 근데 그 탑재가 된 이유는 그 기업에서 직접 개발한 이제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가 하나가 있는데 그 CPU는 그 맥 인터페이스가 없는 CPU였기 때문에 하지만 CCTV에는 반드시 이더넷 기능이 이제 부착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AP에는 맥이 없고 근데 이더넷 기능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더넷 그 브릿지를 써서 이더넷 기능 추가하신 사례 뭐 또 있고 또 뭐 사실 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 정도. 예. 그러니까 CCTV도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HD로 이제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기가비 인터넷을 쓴다는 것이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뭐 확인도 할 수 있고 네. 저장도 또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이전문가의 생각으로 말씀. 정확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어려워서 그냥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오르테가판 ORTEGAPAN 이라는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원을 많이 해도 동시 접속자가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지하철에서 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원을 많이 해도
이 지원이라는 게 음. 어떤 지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동시 접속자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지하철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봉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본망을.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백봉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망을 통칭해서 말을 하는데 네네. 사실 요거는 또 이제 무선이랑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부 유선에 관련된 부분, 유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답은 이제 백봉망을 늘리는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지금 이제 세미나랑은 뭐 크게 관련은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네. 5G나 뭐 이런 그렇죠. 통신망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자가 리 매니저스인 것 같아요. 리 MGS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더넷 브리지에 연결 가능한 PCI 익스프레스의 버전 및 성능이 현재 어디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버전 3.0까지 지원합니다. PCI 3.0. PCI 익스프레스 버전 3.0.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짧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데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더 질문을 더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또 지난 상태여서 오늘 방송의 질문 Q&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네.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라이브로 진행된 오늘 세미나, 그 데모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Q&A까지 다 같이 이제 진행했습니다. 어디 차장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걱정을 좀 했던 게 네. 이게 또 이렇게 그 라이브로 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로 하는 건 처음이어서 네. 와 엄청 떨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편하게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잘 된 것 같아서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그 이더넷에 대한 니즈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걸 보니까요. 이런 네. 다양한 니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좀 더 이제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인프라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장님 혹시 오늘 웨비나 들으신 분들께 아직 네. 남아 있으신 분들께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딱 한마디 음. 해주신다고 하면 한마디 듣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그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지원에 굉장히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만 해도 그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그 저희 이제 한국 지사에만 거의 뭐 30명 가까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리소스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로도 검토라든지 아니면 아트웍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 칩을 이제 설계를 하시거나 할 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